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을 달성했는데요. 아시아 선수라는 의미를 넘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으로도 34번째 달성,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외국인 선수로는 14번째 달성일 정도로 대단한 진기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골이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 스타 대결로 표현했던 미토마 선수가 뛰고 있는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언론에서는 손흥민을 추격하는 스타다라고 자부했던 이 미토마 선수의 앞에서 손흥민 선수가 누가 진정한 아시아 축구의 왕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활약을 펼친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미토마 선수도 손흥민 선수를 찾아와 존경을 표했고, 또 일본 현지 언론 반응, 현지 팬들의 반응도 손흥민 선수와 미토마의 격차를 확인했다라는 그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인정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과 주요 통계 매체의 경기 평점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미토마 선수의 압승을 거뒀는데요.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 이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에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을 넣었는데요. 전반 10분 선제골을 넣으면서 본인의 100호 골로 경기를 주도한 것은 물론이고, 사실 브라이튼이 주도했던 좀 장악했던 경기 속에서 해리 케인 선수의 결승골 과정에도 결정적인 패스를 기점 패스, 세컨드 어시스트로 연결하며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 2대1 승리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페이지, 토트넘 페이지, BBC라든지 각종 매체들이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게시물들을 올렸는데, 프리미어리그는 공식 그래픽뿐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10번째 골이 로켓과 같은 슈팅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또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의 첫 시즌 이후로 보자면은 가장 저조한 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록을 보이고 있는 시즌인데요. 이번 골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기록한 7번째 골이었어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 24위, 지난 시즌 득점왕의 기록으로 보기엔 좀 아쉬운 게 사실인데, 반면에 이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에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무대 데뷔 시즌을 치르고 있는 미토마 카오루 같은 경우에는 이날 경기 무득점으로 득점을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이전 경기까지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프리미어리그에서만 올리면서 브라이튼 구단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현재 7골에 멈춰 있거든요. 미토마에게는 커리어 하이가 7골이고 손흥민 선수한테는 커리어 로우가 7골이다. 미토마가 손흥민 선수를 쫓아왔다? 손흥민 선수가 각종 부상, 전술팀 이런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정도를 쫓아온 부분이라고 봤을 때는 두 선수가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의 격차가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날 경기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맨 오브 더 매치는 해리 케인 선수였습니다. 기록적으로도 결승골을 넣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좋은 패스를 뿌리고 경기력적으로도 좋았어요. 팬투표까지 반영이 된 결과 해리 케인 선수가 66.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2위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16.5%의 지지를 받았고요. 미토마 카오루 같은 경우에는 각각 팀마다 5명씩 맨 오브 더 매치 후보에 오르게 되는데, 이 전문가 패널의 후보 대상에 들지 못할 정도로 올 시즌 브라이튼의 에이스로까지 불렸던 선수이지만 이날 경기는 침묵했고 고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공식 MOM이 된 케인 선수보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컸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최대 팬 매체, 팬 사이트인 스퍼스 웹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 꼽겠다라고 했거든요. 케인 선수 7점이었는데 7점을 받은 선수는 미드필더 스킵과 오른쪽 윙백 페드로 포로, 센터백 로메로, 골키퍼 요리스 등 많은 선수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선수들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단연 돋보였다라는 평가고요. 클루셉스키 6.5점, 페리시치와 랑글레가 6점, 호이비에르가 5점이었고 또 다이어도 5.5점으로 승리에도 불구하고 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퍼스웹이 손흥민 선수에게 7.5점을 주면서 소니를 나의 경기 최우수 선수로 꼽고 싶다라며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그는 센세이션한 골을 터뜨려 토트넘이 올바른 길로 자리 잡게 했다라고 했어요. 전반 10분에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는데 이게 토트넘의 이날 경기 첫 번째 슈팅이었고, 그 전 10분 동안 굉장히 밀리는 상태였어요.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밀리고 장악당하고 좀 어려운 경기를 하다가 이 한 골로 조금은 자신감을 살리면서 토트넘의 계획대로 경기가 풀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승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또한 이 골이 자신의 100번째 프리미어리그 득점이었다라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데 이런 공격적인 역할뿐 아니라 지치지 않고 수비를 하러 내려오기도 했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로 인해 때로는 공격 지역에서 조용해지기도 했지만 팀을 위해 다양한 전술적인 역할을 맡았다라고 소개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최고의 경기는 아니었지만 좋은 순간을 맞이했다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점점 상승세라고 짚었습니다. 통계매체 폰몹의 평가를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7.7점으로 준수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경기 최고 평점은 이반 페리시치, 손흥민 선수의 골을 조금은 이제 어부지리로 어시스트를 한 거죠. 손흥민 선수가 워낙 원더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걸 어시스트로 봐야 하나 싶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인 공격 영향력이 좋았던 페리시치가 평점 8.3점을 받으면서 MOM이 됐고요. 결승골을 터뜨린 케인 선수가 8.1점이었습니다. 브라이튼 선수들의 평점을 보면 사실 전반적인 경기 내용 자체는 브라이튼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실점을 넘는 평점을 받았는데 미토마 선수가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가장 낮은 5.8점의 평점을 받으면서 부진했다.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부분들도 있지만 이 통계 기록 기반 평점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토마 선수가 이런 지표상으로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손흥민 선수와 만난 경기에서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결승골을 기록한 케인 선수에게 8.1점을 주면서 스타맨으로 선정했고요. 손흥민 선수 7.2점으로 페리시 다음으로 높은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미토마 같은 경우에는 6.0점으로 폰몹보다는 좋은 평점을 받았지만 이 기록 역시 선발 출전한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였기 때문에 이날 경기 미토마 선수가 분명히 부진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두 선수의 세부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한 차례의 슈팅을 정확한 원더골로 연결했기 때문에 슈팅 정확성 100%였어요. 조금 더 많은 슈팅 기회가 있었다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고 기록상으로 완전히 드러나진 않지만 이날 경기 토트넘이 기록했던 9번의 슈팅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경기 영향력을 높였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전반적으로 팀이 주도권과 볼 점유율을 내주면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패스 횟수나 터치 횟수는 많지 않았지만 18번의 패스 중에 14번을 정확하게 연결했고 여기에 기회 창출도 한번 있었고 공격 진영으로 패스라든지 수비 리커버리도 4개를 기록하면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토마의 활약은 어땠느냐? 미토마 역시 90분을 소화했는데요. 3차례의 슈팅이 있었는데 이 슈팅이 다 골대 안으로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경기 초반에 시도했던 슈팅이 다이어의 몸에 막힌 블러킹에 막힌 부분이 있었는데 나머지 2번의 슈팅은 빗나갔고 또 빅찬스를 하나 놓치기도 했었고요. 또 드리블 돌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올 시즌 최고의 프리미어리그 드리블러라고 불렸던 미토마인데 이날 경기는 3차례밖에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 번밖에 드리블 돌파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성공률도 떨어졌고 롱볼 패스 한 차례 시도한 것이 빗나갔고 크로스 패스도 한 차례 시도한 것이 빗나갔고 또 공도 4차례나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나왔으며 수비 가담에 있어서도 크게 뚜렷한 모습들을 보이지 못했고 경합 승률도 12번의 경합 중에 3번밖에 이기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파울까지 5번 범하면서 수비적으로도 아쉬웠거든요. 전반적으로 부진한 경기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그 평점에서도 미토마 선수는 대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유로스포츠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케인, 쿨루셉스키 등과 함께 최고점인 7점을 주면서 높이 평가했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이제 6점을 받았는데 미토마도 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요리스에게 평점 8점에 최고점을 줬고 손흥민 선수가 케인, 쿨루셉스키 등과 더불어 7점이었습니다.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된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같은 점수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 요리스에게 8점을 준 것은 오타가 아닌가. 요리스가 잘 막은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았던 장면들도 있고 또 일부 매체들에서는 최저 평점을 준 매체들도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이제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 미토마에게도 7점을 줬고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준 스카이 스포츠였는데요. 영국의 런던 지역지 이브닝 스탠다드 사실 손가로 유명한 댄 킬패트릭 기자가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좀 박한 평가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 경기 워낙 의미 있는 골을 넣었기 때문인지 손흥민 선수에게 케인과 더불어 평점 8점에 최고 점수를 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카이 스포츠가 오류로 줬다라고 얘기할 생각이 드는 게 이브닝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요리스에게 5점으로 경기 최하점을 줬거든요. 랑글레도 7점을 받았는데 요리스가 5점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클루셉스키도 이날 6점을 줬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가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주면서 어떤 평가를 했느냐? 댄 킬패트릭 기자의 평가인데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매그니피선트한 그 슈팅, 장엄한 슈팅으로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을 넣었다. 그리고 호이비에르를 향한 넌맥 패스로 결승골에 관여했다. 이 넌맥이 다리 사이, 알까기라고 우리는 흔히 표현하는 그런 이제 상대의 다리 사이를 절묘하게 뚫어내는 패스를 얘기하는 것인데, 뭐 이 원더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 영상들에도 많이 얘기 드렸지만, 이 장면 로메로의 패스를 받아서 호이비에르의 침투 동선에 맞춰서 상대 가랑이 사이를 뚫어낸 이 스루 패스가 기가 막혔죠. 이 패스를 받은 호이비에르의 컵백을 케인 선수가 데프알 같은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토트넘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패스에 대해서도 강조했고, 이 패스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 최고급의 활약을 펼쳤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인터넷 매체 나인티민이 또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그리고 전체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 7점을 줬고요. 미토마 선수에겐 평점 6점으로 최하점을 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펠트만을 제친 가마차기 슈팅이 아름답게 파코너에 꽂혔다. 이 골이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미토마에 대해서는 핸드볼로 인해 골을 인정받지 못했고 페널티킥을 호소한 것도 인정받지 못했다. 여기저기서 아슬아슬한 장면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실망스러운 오후였다. 나름 위협을 가하려고 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적을 한 것이죠. 일본 언론도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100호 골을 터뜨렸다는 것들을 헤드라인으로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토마 선수를 기준으로, 미토마가 일본 선수이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그 중심으로 기사를 낼 수밖에 없음에도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이 여기서 터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미토마가 아직은 가야 할 길이 좀 남았다. 이런 그 논조들이 나왔는데, 실제 이런 기사들의 댓글 반응을 보더라도 물론 이제 뭐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는 팬들이 있지만 흥미로운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한 그 일본 그 네티즌은 손흥민과의 레벨 차이가 안 보이냐라고 하면서 미토마는 브라이튼에서 더 수행해야 한다는 말로 조금 더 빅클럽과 연결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아직은 미토마가 손흥민 수준의 경기 선수가 되려면 더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하고 브라이튼에서 좀 더 경험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한 팬은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이지만 미토마는 아직 송살이다라고 하면서 아시아 넘버원은 한국인의 것이라는 말로 손흥민 선수의 아성을 넘기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수준 차이를 봤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이 두 선수 간의 격차, 수준 차이에 대한 댓글들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좀 부진했던 모습들을 보이면서 또 반대로 미토마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면서 미토마가 현재 폼으로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포워드 중에 한 명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직접 맞대결에서 이런 것들이 훨씬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이 대결에서는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왜 본인이 아시아 최고의 선수인지, 역대 최고의 선수로까지 거론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멋진 골, 역사적인 골을 넣으면서 일본의 반응조차도 좋게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그런 부분들로 끌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현지 중계도 골을 넣고 팬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롱테이크로 보여주다가 좀 아쉬움에 고개를 떨구고 침묵하는 미토마 선수의 얼굴을 딱 보여준 것이 두 아시아 스타들의 이제 데뷔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인데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현지 중계에도 잡히긴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가 마치고 딱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데 미토마 선수가 뒤에서 먼저 슬쩍 다가와서 툭 이제 건드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또 손흥민 선수도 그 인사를 받아주면서 끌어안고 포옹해주면서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한일 관계가 분명히 라이벌이고 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감정들도 있지만, 또 아시아 선수로서 유럽에 도전하는 선수들끼리 함께 뭐 한 팀에서 뛰면서 좋은 우정을 나눈 경우도 있고, 한 팀이 아니라도 또 함께 우정을 나눈 역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손흥민 선수도 이제 아시아의 후배인 미토마에게 격려도 해주고 좋은 얘기들도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사실 프리미어리그의 4위 경쟁,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어요. 브라이튼은 이번 경기에 패배를 하면서 4위권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놓치게 됐습니다. 오히려 에스턴 빌라의 돌풍에 밀려서, 물론 아직 덜 치른 경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7위로 내려서게 됐고요. 반면에 토트넘은 4위권 뉴캐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승점 차를 3점으로 유지하면서 잔여 일정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희망을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31라운드 일정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계속해서 4위 경쟁을 이어가기에 유리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4월 15일 토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하는 토트넘과 본머스의 경기, 본머스가 승격팀이고 현재 강등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승리가 기대될 수 있는 경기인데요. 브라이튼은 같은 시간에 첼시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물론 그레엄 포터 감독을 경질하고 프랭크 램파드 임시감독 체제로 시작한 첼시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충격적인 일격을 당하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첼시 원정이고 또 첼시에 쟁쟁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가, 브라이튼 같은 경우 사실 뭐 토트넘도 마찬가지지만 데체르비 감독이 이제 퇴장당하면서 이 경기를 소화할 수 없게 됐잖아요.
토트넘은 그렇지만 메이슨 코치가 실질적인 감독 대행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왔기 때문에 전술적인 공백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데체르비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분명히 고전해왔던 부분들이 있고, 브라이튼의 데체르비 감독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 있어서 다음 경기 일정까지도 토트넘이 훨씬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수를 넘어서 마침내 100호 골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 무엇보다 이 골이 요행이 아니라 본인의 실력과 클래스를 통해 나왔고, 또 이 경기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드린 경기 내용을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를 좀 잘 활용할 수 있고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전술들을 이제 메이슨 코치라든지 또 스텔리니 임시 감독이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리뷰 때도 이제 미토마의 평균 히트맵과 손흥민 선수의 평균 히트맵을 비교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너무 많은 영역을 커버하고 또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득점 기록이 줄어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공격적으로 뛰니까 또 결정적인 골을 넣고 많은 기회를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손흥민과 미토마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경기 직접적으로 보여준 손흥민 선수였고요.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 너무나 축하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